반갑습니다. 공사부입니다. 상담을 하나를 했어요. 근데 좀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영상을 찍고 우리 후배님들 그리고 또 이런 비슷한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혹시나 도움이 될까 해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느낄 때 이건 그냥 중독이에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그 다음에 뭐 섹스 중독, 이런 것처럼 우리가 사랑이라고 포장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애정 중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패턴의 연애, 그런 패턴의 행동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먼저 중독의 개념부터 잡고 시작해 보자고요. 물론 심리학적이거나 아니면 뭐 어떤 그 의학적인 용어들은 또 있을 거예요. 근데 너무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말고요. 간단하게 이야기하자고요. 자, 중독은요, 작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자신을 파괴하는 습관적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분명히 이득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불안했다. 그 불안한 것을 술 한 잔 먹으면서 좀 해소가 됐다. 근데 그것이 나중에는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술을 더 많이 먹게 되고, 그리고 내 자신의 일상생활이 파괴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것은 그냥 술 한 잔 먹는 뭐 기분 좋은 행동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중독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섹스도 마찬가지고 또 연애, 애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지금 나는 사랑을 하고 있어, 사랑은 이렇게 좀 아파도 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중독 패턴에 들어가신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러면 실제로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연애, 그 다음에 하고 있는 사랑이 설렘, 기쁨, 충만의 그 에너지보다 아픔, 고통, 슬픔, 이것이 훨씬 더 크다면, 그런데 내가 이 사랑을 놓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중독입니다. 큰 틀에서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나올 거예요. 뭐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 그 다음에 데이트 폭력,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 그냥 썸 타는데 그거에 질질질 끌려 다니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몇 년째 썸을 타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별한 남자친구한테 재회를 기다리면서 어쩌다 만나면은 놔주지도 않고 1년에 한 두어 번 만나는데 그때마다 그냥 술이나 먹고 섹스나 하고 또 헤어지고 다시 만나자 소리 안 하고, 그러면 나는 남아서 계속 그 사람만 그리워하는, 이것도 큰 틀에서 보면 애정 중독 맞습니다. 애정 중독이라는 심리적 용어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답답하고 그 다음에 여러 사례들을 본 결과 분명히 이거는 정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애정이다, 애정의 중독이다. 물론 정상적인 사랑도 갈등이 있을 수 있고요, 정상적인 그 사랑도 분명히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격차가 현저히 벌어지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까 중독이라는 표현, 알코올 중독, 그러면 처음에는 아마 술을 몇 잔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고 잠도 잘 오고, 근데 나중에는 부어라 마셔라 해도 그게 안 돼요. 그리고 불안은 더 커지게 되고요, 잠도 더 안 오게 되고요.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중독 맞잖아요. 그래서 각자 지금 하시는 사랑이, 이거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도, 아니면 지금 연애를 하고 계신 분도, 아니면 재회를 무작정 기다리는 분들도 한 번 정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사안 같아요. 오늘은 좀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좀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러면 이 사랑, 그 다음에 이 애정 중독은 어떤 사람들이 빠질까요? 첫 번째, 애정 결핍이 많은 사람들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관심이라든지 사랑을 어렸을 때 못 받았을 때, 우리가 단계로 이렇게 부모님들의 사랑과 애정, 이게 그 역할적으로 다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1살짜리 아이하고 이 영아하고, 그 다음에 5살짜리 유아,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갈 때 이 아이가 사회적으로 뭔가 갈등도 생기고 그 다음에 어떤 성취도 하고 이럴 때 응원도 해주고 갈등을 좀 풀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아이가 정상적인 성인이 됩니다. 신이 참 인간을 희한하게 만들었죠. 왜냐하면 모든 동물은 거의 한 2, 3년만 지나면 성인이 됩니다. 완벽한 독립개체가 돼요. 근데 인간만 20년을 키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부모들이 쏟아야 되는 애정과 쏟아야 되는 정성이 많죠. 근데 그게 부족했을 경우에 성인이 됐을 때 애정결핍이 애정 중독으로 빠지는 확률이 높습니다. 이해되시죠? 이 부분이요? 네. 자, 그 다음엔요, 강한 소유욕이요. 그러니까 성취감이 되게 높았던 친구들이 의외로 이 애정 중독에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왜? 나는 져보지 않았어. 난 내 것은 안 뺏겨. 이런 성격의 친구들이 남자든 여자든요. 그랬을 때 상대방이 내 마음을 좀 못 알아준다. 이랬을 때는 과도한 승부욕에 내가 다리가 걸려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한 것 같아. 근데 결국에는 내가 그 과도한 집착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종이 돼버리는. 그죠? 그 사람이 뭘 할 때마다 내가 뭔가 반응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물론 본인들은 상담해 보면 그래도 난 내 마음대로 해요. 뭐 걔를 제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물론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지금 더 집중하고 있긴 해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요, 그 친구가, 그 상대방이 주인인 겁니다. 왜냐면 그 친구의 반응에 따라서 이 사람 반응이 바뀌니까요. 그래서 이 강한 소욕을 가지신 분들이 애정 중독에 빠질 확률이 꽤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대의 경우도 있죠. 약한 자존감. 어려서부터 사랑도 별로 못 받았고 그냥 살았어요. 뭐 성취욕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라서 그 어떤 인정 욕구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랑이라는 그 극약 처방을 자꾸 쓰려고 그래요. 왜? 상대편이 나를 사랑하려고 그러면 나한테 구애를 해야 되고요. 또 어떤 성관계, 뭐 남자의 역할이, 남자의 입장이든 여자의 입장이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서로가 성관계를 하려고 하거나 애정을 서로 확인하려고 하거나 이 구애하는 과정에서는 서로를 치켜 세워주고 뭔가 좀 장점을 자꾸 이렇게 봐주고 하죠. 그거는 거짓말도 있겠지만 진심으로 그때는 호르몬 작용에 의해서 상대가 너무너무 이뻐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결혼해서 자식 낳고 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약한 자존감을 사랑으로 회복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사실은 한 번 온 사랑을 놓기 싫죠. 왜? 내가 이걸 놓았을 때는 또 다시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호르몬형이요. 예, 그러니까 여자분도 남자분도 밖에 나가서 애인하고 데이트하고 섹스하고 집에 들어와서 아이들하고 볼 차주고 그 다음에 저녁에 아내랑 섹스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너무 남성의 에너지가 많은 거죠. 예, 반대로 여자분들도 그러시는 분들 계세요. 이랬을 때는요, 이런 분들은 정말로 이성 없이는 못 사는, 이성이 없으면 삶의 의미가 없는, 그리고 몸이 아파요. 또 실제로 보면, 예, 이런 분들은 사실은 이 열정적인 이 에너지들 있잖아요, 이거를 조금 바꿔주시는 작업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처녀고 총각이다 그러면 사실은 범죄 행위가 아니다라고 하면 마음껏 뭐 사랑하시고 또 마음껏 그 에너지를 나누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만약에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이 성격은 사실은 좀 위험하니까 뭔가 조금 다른 방향으로 에너지를 쏟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요, 조금 위험한 형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자학형이에요. 멀쩡하게 긴장을 잘 유지하고 생활합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집에서도 친구 관계에서도 너무너무 괜찮은 친구고 자기를 잘 통제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뭐 술이라든지 아니면 분위기라든지 이런 거에 탁 도화선,
방아쇠가 탁 당겨지면요, 그 다음에는 정말로 이게 무너져 버립니다. 예, 그래서 이런 성격들이 남자, 여자에 집착하게 되고요. 실제로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는 그런 애정 중독에 빠질 확률도 높다고 알려져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엔요, 여섯 번째는요, 상황형이요. 그러니까 원래 집착하거나 원래 중독형이 아닌데 상황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중독형에 빠질 수 있다. 첫 번째는 나이요. 네. 자, 내가 이제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없다. 내가 이제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있는 나이가 아니다. 그래서 이 여자라도 이 남자라도 꼭 잡아야겠다 라고 하면 본인을 다 내던지죠. 아프고 찢기고 상처받아도 할 수 없어요. 자, 이 남자, 이 여자는 꼭 내가 쟁취해야 되겠어요. 이러다 보면 사랑을 하는 건지 아니면 마약 중독에 빠진 건지 본인도 헷갈리게 되는 상황들 벌어집니다. 자, 두 번째는요, 주변의 반대요. 예, 그냥 냅두면 이 중독에 안 빠질 텐데 부모님이라든지 친구라든지 봤을 때 야, 그 남자 별로야, 그 여자 별로야, 이 결혼 반댈세 하면 왠지 반항심에 더 집중하게 되는, 그래서 겉으로는 멀쩡한 척 하면서 속으로 막 문드러지는 이제 그런 사랑을 하는 경우가 많죠. 자, 그 다음에 상황형으로 봤을 때는요,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어떤 상대에 의해서요. 그러니까 상대가 가스라이팅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폭력을 써서 나를 중독시키거나 제압시키거나 아니면 외면하거나, 그러니까 정말로 내 여자고 내 남자 같은데 정말 손에 안 잡힌다. 예, 이러면은 이거는 상황형에서 애정 중독으로 빠질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하는 사랑이 사랑인지 중독인지. 호르몬형 같은 경우도 본인들은 그렇게 아프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면 그 정신적 그 손해, 그 다음에 어떤 물질적 손해, 그리고 시간적 손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시간에 그런 행동들을 했을 때의 그런 손해가 지나보면 알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6가지 형이 있습니다. 한번 정리 좀 해드릴까요? 애정결핍형, 그 다음에 강한 소유욕형, 그 다음에 약한 자존감형, 호르몬형, 그 다음에 자학형, 그 다음에 상황형,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각각 해결책은요, 애정결핍형은요, 그런 친구들한테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립니다. 얻으려는 사랑은요, 결국에는 더 많이 뺏겨요. 무슨 얘기냐면 이 이기심, 그러니까 내가 얻으려고, 나의 사랑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욕심은 그 상대도 갖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서로 빚내놓으라고 하는 빚쟁이들처럼 서로를 괴롭혀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애정결핍을 많이 갖고 있는 친구들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이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좀 인정을 하세요. 네, 정말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다. 그리고 나를 사랑해주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랑은 뭐냐? 소통이고 관계다. 그냥 시절 인연이 맞아서 나랑 사귀고 나랑 결혼한 것 뿐이지 이 사람은 자기 욕심이 있다. 그러면 오히려 내가 이 사람의 욕심을 채워줘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냐. 물론 나도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욕심을 채울 수 있겠지만. 아셨죠? 그래서 애정결핍형은 그러니까 어떤 이상적인 사랑을 자꾸 꿈꿔요. 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정말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뭔가 이렇게 뭔가 행복해지고 이런 것들 꿈꾸는데 실제로는 인간들은 다 이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버리세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강한 소유욕이요. 지금까지 무엇이든 잘 해 오셨던 분들이 이런 성격들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몸, 내 마음도 내 뜻대로 움직이게 하는데 정말 힘들잖아요. 그죠? 물론 강한 의지가 있으시니까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쉬웠을 거예요. 그런데 완벽히 다른 개체, 완벽한 다른 인격의 사람을 내 마음대로 조절한다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건 범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노라고 얘기하면 그 노를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불완전한 소유에 대해서 인정해 주세요. 사람을 완벽히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서로에게 중독을 발생시키고 서로를 아프게 할 겁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한테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사랑으로 자존감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건강한 자존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랑을 하는 겁니다. 건강한 자존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랑을 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나를 챙겨야 돼요. 누군가가 나를 챙겨줌으로써 내가 예뻐지고 사랑스러워지고 이런 거는 부차적인 문제예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내 자존감. 자존감을 챙기는 방법들은 뭐 여러 가지들 우리가 뭐 인터넷만 찾아도 알 수 있으니까 뭐 찾아보셔서 실행해 보세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요, 호르몬형. 예, 열정적이시고, 그 다음에 뭐든지 잘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네, 정말 이 이성의 에너지, 사랑의 어떤 감성, 그 다음에 어떤 육체적 어떤 그런 섹스, 이런 걸 통해서 영감 내지는 어떤 에너지를 얻는 분들, 뭐 인정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분명히 나중에 돼서 큰 후회와 큰 손실을 불러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다이나믹하고 에너지 넘치는 것을요, 조금 더 창조적인 일이나 아니면 사회관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봉사라든지 아니면 뭐 동호회라든지, 물론 또 동호회 가서도 또 여자 꼬시고 남자 꼬실 수 있지만 그 본연의 일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셔서 이 애정 중독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그래서 좀 몰입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으세요. 뭐 운동 같은 것도 좋죠. 예, 뭐 골프도 좋고 아니면 뭐 테니스도 좋고. 자, 자학형은요, 일단 평소의 삶이 긴장되어 있는 이 텐션과 이 무너지는 어떤 방아쇠의 역할, 이것을 좀 차단해 줘야 돼요. 그래서 과도하게 술을 드지 마시고요, 평소에 에어를 좀 빼세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노라고 얘기하는 것들 하세요. 나 이거 싫어, 나 이거 안 할래, 이렇게요. 부모님한테든 아니면 직장에서든 친구한테든 그걸 평소에 하시고, 그 다음에 과음을 삼가하세요. 그리고 혹시나 뭐 마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혹시나 그런 유혹에 빠질 일이 있으면 좀 피하셔야 되고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는요, 마지막 상황형. 상황형은요, 그 상황을 벗어나셔야 됩니다. 네, 주위의 반대, 그 다음에 상대에 의해서 아니면 내 나이, 그 상황에서 벗어나세요. 그러면 족쇄에서 풀립니다. 그럼 그 애정 중독에서 풀려요. 그럼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세요. 예, 방법이 없어요. 이 상황형은요, 갑자기 뭐 부모님의 마음이 바뀔 것도 아니고 그 남자가 성격이 다시 바뀌어가지고 엄청나게 나한테 잘해주고 이럴 일도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건 기적이죠, 사실. 그러니까 그 기적을 기대하실 바에는 그냥 내가 그 상황에서 나와버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평화롭게, 그리고 그 상황에 지친 나를 좀 돌봐주시는 시간이 필요해요. 아셨죠? 자,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직접 사랑을 하시면서도 내가 사랑을 하는 건지 애정 중독에 빠져가지고 나를 파괴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헷갈려 하셔서 오늘 영상을 한번 제작했고, 또 내담자분, 막 끝난 상담의 내담자분도 이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좀 많은 분들한테 좀 알려주세요. 우리가 모두 착각하는 부분들이거든요. 나는 사랑을 한다. 근데 누군가가 봤을 때는 저거는 중독이고 저건 애정 중독이구나. 아셨죠? 네. 자, 지금까지 공사부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